아니 본격적인 이제 현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6월 3일 대선이 있었고 4일 날 취임 선서를 거쳐서 이제 취임을 하셨고 그로부터 벌써 2달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오래 지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기대한 것보다 더 잘한다라고 표현하기. 저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이제 그 동네에 살아서 그런지 다 몰라도 봤죠. 네. 계속적으로 눈여겨 봤었는데 그 성남시장에 맞는 그 크기였다면 또 경기지사에 맞는 크기였다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가 아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에 맞는 크기 그 이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네. 아 너무나 고맙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호 기자님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해요. 그냥 이게 통합 대통령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 윤석열이랑 굳이 비교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이 진짜 통합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좀 잘한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김효성 기자는 왜 이렇게 하냐면 실제로 이재명 경기지사 때 같이 곁에서. 근무를 그렇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더 잘 알 거예요, 제가 좀 사실은. 궁금한 건 어떤 거냐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일하는 분들이 네. 뭐 코피도 쏟고 안색도 그치. 안 좋아지고 수척해지고 맞아요. 이런 모습들을 만나면서 과연 김효성 기자가 매우 경기도에 근무할 때 좀 네. 봤던 이재명 지사는 원래도 그렇게 정력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렇죠. 궁금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공무원들 임기 초반이라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일해요. 조심하세요. 끝까지 이렇습니다. 각오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주변에서 요즘에 연락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기자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그렇겠지. 계시는 분들이 네. 저한테 연락 오세요. 아니 선배, 언니, 누나 그때 어떻게 견뎠냐고. 이거를 진짜 대단하다. 이제서야 알겠다. 라면서 연락이 오니까 저는 이제나 뭐 알아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여쭤본 적 있어요. 워낙 열정적이셔서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냐 하니까 강철 체력 유전자를 부모님한테 받았다고 말씀을 그치. 하시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쪽잠을 즐긴다. 아. 그게 뭐냐 하면 맞아. 통잠을 안 자고 쪽잠만 자면 모든 에너지가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충전이 돼서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쪽잠 자지도 않을 뿐더러 쪽잠 잔다고 충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본인만 회복해서 나와가지고 다른 공무원들한테 일들 또 시키고 같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경기도 홍보 방송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마 거의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계시는 동안 네. 계속 했었는데 그거 방송하는 데서 사실 스트레스 좀 받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왜요? 다 보고 계신다는 느낌. 맞아요. 썸네일까지 다 체크하세요. 진짜로? 네. 진짜. 이거 이를 말하면 안 되지만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책임감을 더 가졌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런 심지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냐면 네. 제가 그런 직접 분- 들은 건 아니고 이제 비서진들을 통해서 건네 듣는 네. 거죠. 썸네일과 제목을 달리해야 된다. 그래야 알고리즘 어떻게 되고 그거 다 그렇게 알아요. 유입이 되고 막 야.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막 키워드를 잘 넣어야지. 네. 맨 처음에 검색을 했을 때 경기도청에 그 채널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색을 했을 때. 네, 아세요? 검색을 했을 때. 근데 그거 맞는 다 말씀인데 아세요. 예. 그거는 한 달, 2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이렇게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게 키워드 작업이라는 것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어서 내가 언제까지 좀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하겠다.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쌓아가겠다라고 해서 한 1년 뒤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렸던 그런 야,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방송한 지 1년 반 됐는데 그런 거 아는 데까지 한 1년 걸렸거든요. 자기 방송으로 방송도 안 하는데 도정 홍보하는 방송에 대해서 대단하세요. 그 정도의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로 본인이 관여한 모든 일에 세세하게 챙기는 건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밑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너무 세세하다 보니까 그쵸. 피곤하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예. 피곤한 건 피곤한데 뭐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네. 내가 뭐 피곤하다 힘들다 생각할 겨를 없이 계속해서 일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칭찬도 잘 해주시고 리더십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가르마를 잘 타는 리더라고 생각을 중요하죠. 예. 가르마를 잘 탄다. 누가 잘못했을 때 아무나 혼내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신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리더 봤을 때 그렇죠. 네. 기분에 따라서 갑자기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람 당장 조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엉뚱한 사람한테 예를 들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실. 어. 왜냐하면 열이 받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엄한 사람을 혼내지 않아요. 이거는 요 팀장의 담당이 아닌데 지금 요 팀장밖에 없네. 그러면 이걸 좀 잘 전달해 주세요.
나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담당자랑 연락을 해서 나에게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불만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보람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현황 파악 능력이 뛰어나는 얘기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참모들을 뒀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적재적소에 누가 있는지 필요한지 아닌지를 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네. 인사 지금 전국이기도 하고 인사 때문에 약간 논란들이 있었어요. 뭐 뽑을 때 저 사람 왜 뽑았나? 근데 쓰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본인도 뭐 그렇죠. 네. 메칸다 부이 그랬나? 마징가 제트 그랬나? 로봇 로봇. 죄송해요. 못 걸리겠어요. 외색이 짙은데요. 죄송해요. 태권 부위를 누가 타냐에 따라서 네. 달라진다는 그 말씀처럼 딱 이재명 대통령한테 맞아떨어지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쓰시는 사람이에요. 청영원월도를 간우가 쓰냐, 여포가 쓰냐, 또 중국으로 맞습니다. 가네 내가 네. 또. 하여튼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딱 이재명 대통령한테 적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우리 김효성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은 아니지만 네. 지난 대선 때도 선거도 치러봤잖아요. 그쵸. 사람이 사실은 또 이렇게 급한 순간이 되면은 진정성이나 본성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 선거 때문에 이재명은 좀 어땠습니까? 그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답답했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 통합을 이야기하는 게 맞나? 왜냐면 그때 당내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웠잖아요. 맞아, 어지러웠지. 아주 어지러웠지. 굉장히 어지러우면서 네. 이때 통합을 하고 함께 가야 된다. 원팀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원팀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은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진짜 통짜를 좀 실현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뭔가 강점을 더 두드러지게 네. 내보여가지고 뭔가 결집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통합을 위한 준비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잘 들어주시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거에 방점을 많이 저 두셨어요. 시간이 지금 흘렀으니까 얘기를 좀 드리면 캠프에 제가 자주 갔었어요. 김효성 우리 팀장도 그때 좀 그러니까요. 많이 했었고, 네. 그 말고도 이제 자주 좀 갔는데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아. 불협화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들도 있었고 이게 선거하고 직결될 걸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불안감들이 사실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르게 결과가 그렇게 났었고 맞아요. 그 네. 선거 때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는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보신 것 봤던 같아요. 것 같아요. 아마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배제시키고 우리끼리 그렇죠. 갑시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결과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게 아닌가. 지금 그래도 보면 그때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보면 실패가 거름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는 맞아요. 원팀이 아니고 정말로 원팀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그렇죠. 선거를 잘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 치렀죠, 네. 사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네.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뭐 정의할래라고 하면 발전이 가능한 중년이라고 말하거든요. 발전 가능한 중년이다. 사실 네. 40 넘어서 발중년. 발전 못하고요. 발전 가능한. 죄송해요. 발음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네요. 괜히 땀이 나고요. 근데 진짜 40 넘어가지고 사람 바뀌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 약간 무섭거든요. 과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태도 논란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 실수를 반복하는 거 보셨는지 없어요. 이번 대선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네. 굉장히 무서운 완벽했어요.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반복하느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에서 신뢰가 쌓인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좀 놀라움을 느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담아가지고 대통령이 되셨고 그 이후에 하는 행보들 중에서 전 제일 최근에 정말로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수요일이었죠, 이번 주. 그거죠. 예. 우리 세월호, 같은 얘기. 이태원, 무한 여객기, 오송 지하에서 참사 유족들 모아놓고 정말로 진실되게 말씀하셨습니다. 뭉클하더라고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저렇게 진실되게 진심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정치라는 게 일정의 쇼적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또 해야 네. 되고 네. 필요하다면 메시지도 내고 맞아. 그 메시지가 내 마음하고 달라도 내야 되면 내야 되는데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아 보였거든요. 대통령님이 정말로 우리를 생각해주고 미안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국가를 대신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 지금 좀 전에 발전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유시민 작가님이 뭐 발전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무슨 발전을 갑자기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김효성 기자님 네. 말씀하고 합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저는 진화할게요. 맞아. 네. 진화 중년, 진중년. 진화 진중년. 중년이다. 진화하는 네. 그 중년이다. 진짜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저만 해도 네. 태보하면 태보했지. 저 발전이 없거든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맨날 반복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반복해요, 저는. 근데 이게 쇼일지언정 태도 부분에서 계속 변화를 한다는 거는 이건 좀 진짜 훈련 때문에 가능한 건지. 인상도 변했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인상도 제가 참 유일하게 조언을 좀 드린 게 신기해. 쌍꺼풀 수술을 하든가 안경을 좀 바꾸든가 이런 얘기 제가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런 얘기 안경 바꿨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네. 제가 둥글둥글한 안경으로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닥치지 않은. 몇 군데 가서 할 말 네. 없으면 제가 눈을 더 좀 이렇게 근데 그 등등에 합쳐져서 되게 대통령에 맞는 얼굴이 됐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 그렇지만 그게 진심이 보인다는 느낌이 들고 본인도 편안한 모습이 오늘 제가 너무 아부하나요? 이제껏 이런 얘기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실제로 그래요. 그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네. 그 유족들을 위로한 그 행사 가졌을 때 저는 그렇게 슬픈 표정 잘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굉장히 슬펐는데 어색함은 또 없었거든요. 어색함, 누군가를 위로하는데 어색함이 없는 거는 잘 훈련이 됐던 또 진심일 때문에, 수 있고 예. 진심일 수 있는 맞아요. 거죠. 예. 어색하지 않은데 기계적이지 않고 진정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도 지사 때 보면 이때도 성남시 때도 그랬고 뭐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는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소방관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맞아. 그러면 네. 그분들 유족들도 찾아뵙고 이러면서 그 위로를 나누는 것에 대한 훈련도 잘 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어색하지 않으면서 진정성 있는 위로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검경 합동수사단을 통해 가지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억울한 부분들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더해서 제가 좋았던 거는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말하기를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거.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해소하라고 했는데 2차 가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문제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걸 꼭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서부지법 남동 때도 그랬고 뭔가 표현의 자유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미명하에 마음대로 하는 게 표현의 자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줘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음해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야. 그렇죠. 라는 거를 좀 이렇게 단죄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보여줘야 되는 네. 것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바삐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단가 채찍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단하는 건 엄단한다고 공표를 하거든요. 맞아.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알려줍니다. 말로 뭐 진짜로 지시를 내려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문제예요. 2차 가해나 이런 것들은. 그 실제로 인터넷이나 그 온라인상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유가족들이나 그 피해자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엄단하겠다라고 했다는 거는 저는 그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아마 할 것 같고 전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 중에 하나 그겁니다. 강한 부분이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전직 대통령들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네. 그런 것들을 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슬픈 게 뭐냐면 사회적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너무 이건 가슴 아픈 건데 A 사건의 유족이 B 사건의 유족을 부러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그거네. 저 유족은 위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네. 왜 비난을 그러니까요. 받고 있나. 똑같이 가족을 잃었는데 이거 진짜 참담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좀 뿌리 깊이 내린 것 같아서 이거를 정말 잘 네.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그리고 같습니다. 변호사니까 제가 한 칸 더 여쭤보면은 실제로 이런 2차 가해 범죄라는 게 대체로 이제 인터넷상에서나 이렇게 유튜브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면 뭐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라든가 기타 그렇죠. 등등의 범죄로 예.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만연해 있으면 잡기가 사실 힘들고요. 고소 고발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만연해 너무 있으면 많으니까. 공지의 사실같이 돼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이제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해서 처벌해. 실제로 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이래 되면 정보통신망법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렇구나. 형이 되게 네. 높아요. 근데 우리가 법 운용하면서 벌금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수사기관하고 뭐 예컨대 법원까지 그렇게 작동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2차 가해
어떤 명예훼손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또 사라져야 되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사실은 워낙 악마화된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런 더 부분들을 잘 알고요. 예. 누구보다도 잘할 것 같아요. 실제로 맞아요. 경기도지사 할 때도 얼마나 악마화 시도가 많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도 그랬고 뭔가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해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게 그냥 가짜 뉴스니까 그냥 그런 흘려버려. 수준이 아니었어. 예. 흘려버리라고 했을 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바로 그냥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걸 늘 주시를 하셨고, 그래서 사실 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음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경기도에서.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야 된다.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흘렀을 때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해라라는 오. 지시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네. 뭐 SNS를 통해서든 그러니까요. 뭐 네. 공식 채널을 통해서든. 음. 네.